안녕하세요. 저는 IP인프라본부 IP전송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채영이라고 합니다. LTE, 5G, 백홀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양한 이벤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동부지역, 백홀망 전체 IP를 관리합니다. 도서지역 무선 전송 장비인 마이크로웨이브 운영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선 인프라는 ICT, 억세스 등 모든 네트워크가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유선망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LTE, 5G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선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업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선망을 설계하고 솔루션을 검증하며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송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과 장애 대응을 통해 SK텔레콤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무선망과 코어망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유선 인프라입니다. LTE, 5G와 같은 주요 이동통신들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통신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죠. 더불어 다양한 표준 프로토콜들을 알고 있으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도입에 따라 대부분의 전송 장비는 IP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술인 TCP/IP 모델과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스위치, 라우터와 같은 OSI 2, 3계층에 해당하는 전송 장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실제 업무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가상화, OS, 소프트웨어, MEC, DB 등 IT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서버 중심의 기술이 중요해지고 관련된 장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선 인프라 또한 관련 장비와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므로 기술 트렌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선 인프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주인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유선 인프라 조직은 고객들이 항상 이용하고 있는 상용망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때문에 순간에 작은 실수가 큰 고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체크하고 실수하지 않는 KTB, 즉 Keep the Basic 자세를 준수해야 합니다. 장비를 운영할 때는 각자 담당하는 장비의 주인의식을 가지며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스와 대범함도 필요합니다.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들을 접목하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TE, 5G와 같은 모바일 네트워크는 크게 프론트홀, 백홀망, 코어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홀망, 백본망, 기간망을 합쳐 전송망이라 부르는데요. 이 전송망을 담당하고 관리하며 운영하는 조직이 바로 유선 인프라입니다. 먼저 백홀망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유무선 데이터를 집선하여 백본망에 전달하는 지역망이고, 백본망은 극도로 높은 대역폭으로 다른 네트워크들의 집합과 연결되는 전국망입니다. 전국 백본망을 연결하기 위해 장거리 고속 전송망이 바로 기간망입니다. 저는 백홀망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라우터, 스위치와 같이 실제 운용 중이거나 신규 개통 예정인 장비들에 접속하여 타 장비와의 연동, IP 할당, 라우팅 설정, 업그레이드까지 다양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며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지국, 중심국, 통합국과 같은 국사들의 장비 시설부터 온도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팀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팀에는 2년차부터 25년차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대표 장비 혹은 프로젝트를 하나 이상씩 맡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가장 큰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업무와 관련된 회의도 해당 구성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실 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OJD를 통해 배우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업무 분위기가 좋으니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나 회의 분위기도 활기차고 좋습니다.
또한 회사의 구성원을 위한 복지는 듣던 그 이상으로 좋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여 이동통신, DB, OS, 네트워크 등 다양한 과목들을 배웠고 이 중 데이터 통신을 상세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기도 했고 당시 제가 수행하던 이더넷 스위치 제작 및 SDN 실험과 관련해 가장 잘 맞는 분야가 유선 인프라 직무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인턴 전형으로 합격해 입사한 케이스인데 당시에 약 일주일간 직무 교육을 받고 배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고 당시 제 역량과 이력을 보시고 가장 잘 맞을 것 같다고 추천된 곳도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IP전송셀입니다. 유선 인프라 조직은 무선망과 코어망 사이를 연결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팀의 상황을 고려해 스케줄을 조율하며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선 인프라 조직은 안정 운영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성원들은 자동화를 비롯해 프로세스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해 업무 환경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담되는 만큼 얻는 보람도 그만큼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접 라우팅 경로 등을 조정한 이후에 품질 저하를 발생시키는 GTP 로스 값과 같은 수치가 개선되고 통합 품질이 이제 나아지는 것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그럴 때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3G부터 5G까지 다양한 조직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대응을 하다 보면 전송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5G를 비롯한 SK텔레콤 서비스들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탄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지배할 IT 핵심 키워드가 5G인 시대입니다. 5G의 핵심은 모바일이고 모바일 5G 커버리지를 넓히는 데는 유선 인프라의 역할은 앞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5G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예정입니다. 올 IP 시대에 도래한 만큼 IP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걸맞게 IP 관리 체계 자체에 대한 기준의 틀을 깨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되 소모되는 시간은 줄여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동통신 없이는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더욱 안정되고 훌륭한 5G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 바로 SK텔레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에는 5G SA 상용화, MEC, 클라우드 등 유선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유선 인프라 조직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셔서 함께 큰 꿈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인프라본부 수도권 억세스 개선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강호입니다. 2018년도에 입사해서 수도권 인프라본부에서 3년째 무선 인프라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LTE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TE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선 인프라 직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께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중계기기, 기지국과 같은 무선 인프라 장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무선 인프라 조직은 고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G, LTE 등 통신 기술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무선 직무라 하더라도 유선망, 코어망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IP, 데이터베이스, 가상화 등 요소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마음에는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량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선 인프라는 고객과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조직이다 보니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고객에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을지 검토하고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무선 인프라에서는 중계기 기지국 등 무선 통신 장비의 구축, 운영, 성능 개선 등 모든 일을 다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축 단계에서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커버리지와 품질 확보를 위해서 최적의 망을 설계하고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축된 장비들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도록 최적화합니다. 운영 분야에서는 혹시라도 고장 발생 시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개선 분야에서는 성능 최적화를 추진하고 무선 장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함으로써 고객들이 체감하는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SK텔레콤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니어 구성원이라도 개인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의 주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니어 구성원의 말을 흘려서 듣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주는 문화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무선통신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통신공학을 전공했고 무선 통신 역량을 계속해서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평소에 장비를 직접 만져보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SK텔레콤 입사 후에서 현장에 배치받아 직접 장비를 만져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고 있어서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선 통신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감각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장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하고요. 업무를 수행할 때도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작업 후에도 현장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끈기 있고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고객과 가장 가깝게 일하는 직무에 있다 보니 고객이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체감할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VOC나 고객 경험 품질 등 인프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여러 개의 품질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수행한 업무나 작업으로 인해서 그 지표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에서 5G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이때 5G 네트워크의 핵심 분야는 무선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즉 우리가 이동하면서 통신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무선 인프라 때문이며 초연결 시대에서 무선 인프라 직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해서 다른 사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5년 뒤에는 국제적으로도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유해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동통신 사업자입니다. 5G 시대에서도 수많은 기술들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구성원들이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SK텔레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SK텔레콤에 입사한 지 4년 차가 된 구나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정도 서비스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가 작년에 서비스 기획으로 직무를 변경해서 티전화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티전화에서 누구 에이전트 TF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티전화와 누구가 만나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티전화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이스 UX로 확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직무는 IT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기능을 찾고 그거를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밑그림이나 정책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잘 구현될 수 있도록 UX 디자이너나 개발자와 협업해 나가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마케팅 직무는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요. IT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았는지에 따라서 업무 수행 능력에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생끼리도 모여서 간단한 앱이나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국에는 서비스 규모만 다르고 업무를 하는 방식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찾아낸 사소한 무언가가 평범한 기획을 더 쓸모있는 기획으로 만들어주곤 합니다. 또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꼼꼼함,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생각이 뒷받침되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처음 맡았던 업무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첫 기획 업무는 사용자에게 별점 제안을 하는 팝업 요건이었습니다. 서비스 안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한 기능을 다 사용한 후에 잘 쓰고 계시다면 구글 플레이에 별점을 남겨주세요 같은 제안을 하는 소소한 기능이었는데요. 업무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많이 쓰고 좋아하는 기능들을 리스트업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메뉴에 진입했을 때 그 순간에 보여주면 많은 사람이 제안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맥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많이 낮을 수 있겠죠. 또 뭔가 의도를 갖고 앱에 들어온 상태에서 동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능을 다 사용한 후에 보여줄지 아니면 만약 앱이 종료될 때는 어떻게 할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안을 보여줄 것인지 기획을 하는데요. 이때 저는 바로 별점을 매기도록 제안하기보다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별점을 제안하고 아닌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버튼을 터치했을 때의 동작, 종료되는 요건,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보여줄지 등등 이러한 디테일한 요건들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담스럽지 않게 별점을 제안할 수 있는 팝업 구조를 구상을 하고요. 디자이너와의 논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제로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개발자와 디테일한 정책들을 잡아 나갑니다. 예상과 다르게 구현이 어려운 요건도 있고 혹은 같은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클라이언트나 서버 어느 곳을 주체로 둘 것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앱이 배포되면 업무가 종료됩니다. IT 분야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트렌드에 밝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비교적 젊은 분들의 비중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좀 재밌고 역동적인 분위기입니다. 업무에서는 각자 역할을 분배하고 나면 연차와 크게 상관없이 맡은 기능에 대해서는 PM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좀 빨리 배울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지만 연구나 개발보다는 실제 고객과 조금 더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기획 직무는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내가 직접 만든다는 점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IT 서비스 분야는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사이클과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획 직무는 개발자, UX 디자이너분들과 원활하게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야가 완전히 다른 직군의 분들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배경 지식을 잘 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직무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아주 작은 기능이더라도 사용자가 쓰는 동시에 통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임새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보람이 큽니다.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속해 있는 직무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도 계속 넓어질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업무적인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큰 규모의 기획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이 사용자가 정말 좋아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티전화나 팀의 무구처럼 국내에서 이 정도의 사용자 규모를 갖고 있는 서비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곳에서는 맡은 기획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사용 경험을 줄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기획 직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